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9월 21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유엔에 지금 참석해서 연설을 아주 잘했습니다. 지금 평이 아주 좋습니다. 이 세계의 평이 아주 좋습니다. 그 아젠다로 잡은, 소위 초점으로 잡은 연설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자유를 지키자입니다. 국제연대로 자유를 지키자 해서 자유라는 개념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유라는 것이 중요한 나라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북한이 호시탐탐 점령을 하고 중국이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바로 이 즈음에 우리의 자유를 지키자. 여기서부터 출발한 대한민국의 자유, 이 국제연대로 자유를 지키자 유엔에서 외쳤습니다. 자유를 21번 외쳤습니다. 자, 이 자유라는 어젠다는 굉장한 거대 담론입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의 통치 철학,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완성시키겠다는 바로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취임 후의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입니다. 11분간을 연설했는데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자유를 우리 국제가 연대하자. 그리고 글로벌 비전으로서는 약자 경제를 약자 경제를 성숙시키는 그런 글로벌 비전을 우리가 갖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긴축에도 불구하고 약자 지원은 늘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팬데믹 기금은 3천만 달러를 내겠다 하고 바쳤습니다. 유엔 첫 미션은 대한민국 수호한 것이다. 유엔이 처음 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그 나라가 바로 유엔에서 처음 한 그 사명으로 완수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군이 전부 파견돼서 이 나라를 지켰다는 것, 바로 6.25 전쟁, 이 중공과 중국 공산당과 소련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 서에서 대한민국을 날름 삼키려 했던 6.25 동란. 예. 이때 유엔군들이 전부 진입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지켰다는 바로 이것. 그래서 이 유엔 첫 미션은 대한민국을 수호한 거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이제 유엔의 참 미션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수호됐으니 한국이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해서 엄청난 박수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저께 미국 뉴욕에서 열린 77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입니다. 경제, 안보, 복합위기 등으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가 지금 위협받고 있다.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취임 후에 처음으로 참석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지난 5월달 이 5월 10일 날 그 대통령이 취임할 때 자유를 갖다가 35번을 외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광복절 축사에서 33번을 외쳤지 않습니까? 68번을 외쳤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유엔에서 외쳤습니다. 자유를 이 21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결국 한국도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그 의지를 발현시켰습니다.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첫날 회원국 정상 중에 10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11분간 걸친 연설은 유엔 헌장이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인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한다고 천명한 것, 그것을 언급하면서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꼭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가 자유가 위협받을 때는 국제사회가 전부 연대해가지고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지켜지고 자유가 수호됐듯이 지금 그는 자유라는 어젠다를 국가의 통치 철학에서 세계 유엔의 아젠다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대한 세계 담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죠. 그 외에 이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라든가 식량 에너지 안보 이런데 직면한 이런 모든 문제를 같이 포괄하면서 팬데믹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발발한 상황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연대하고 협력하자는 바로 그것입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협력하고 연대하자. 이런 뜻을 밝혔다는 것은 이제 유엔으로 하여금 국제기구에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는 그 중심의 책임 구성원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지금 돋보이게 했다는 바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진영이 지금까지 누려온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함께 연대해서 약소국을 서로 돕고 이를 위해서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바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 윤 대통령은 유엔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엔 경제이사회, 유네스코 등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는 더 폭넓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역할, 책임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더해야 된다. 그러면서 팬데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의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 또 탈탄소,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도 또 선도 국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을 더 많은 국가들과 공유해야 된다. 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소위 코스모폴리탄적인 범세계적인 중심에서의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자유를 외치고 자유의 연대를 외치고 그리고 이러한 현안들을 팬데믹 현안들을 외치는 그 모습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저께 유엔에서 상당히 경이롭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하고는 하늘과 땅이죠. 네. 실질적인 이 유엔의 이념에 맞는 자유를 실질적으로 부르짖으면서 유엔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것은 대단한 연설이었습니다.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는 개도국의 디지털 교육이라든가 기술 전수 투자에도 더 과감해져야 된다는 바로 그러한 얘기. 그리고 유엔을 이끄는 노력 이것을 배가를 시켜야 된다고 큰 나라들이 배가를 시켜서 유엔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그러한 이 범세계적인 소위 가치를 같이 지향하자는 이 내용 아주 각광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내에서 강조해온 약자 경제의 글로벌 버전 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최근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가장 노력을 쏟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제 국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에 3억 달러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팬데믹 대응기금 3천만 달러를 출연하고 개발도상국과 녹색 디지털 기술을 공유하는 등 그런 점을 공약까지 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로 부상된 바로 이날의 윤 대통령의 연설, 가히 멋진 파노라마였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